안녕하십니까? PI에서 DLP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박선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MCU 기반으로 DLP 저전력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현재의 MCU 기반 디스플레이들이 가지는 어떠한 그런 챌린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반해서 저희 DLP를 사용을 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예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이밸류에이션 모듈을 개발을 했는데요. 해당 모듈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끝으로 개발 과정에 있어서 TI.com의 어떠한 리소스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이 현재 이용 가능한 이제 MCU 기반의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되게 그 도트 혹은 세븐 세그먼트 기반의 그러한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라든지 어떤 이미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라든지 사이즈, 뭐 컬러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큰 장점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즈적인 제약사항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DLP 기반의 프로젝션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차용함으로써 많은 강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비어있는 벽이라든지 어떤 그 면적만 있다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굴곡이 졌든 전부 다 투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벽 전체는 하나의 그 스크린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이미지를 뿌리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투사를 할 수 있는 이 모듈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조그맣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투사 모듈 사이즈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사이즈는 크게 가져갈 수 있고요. 이것들이 빔 프로젝터의 타입을 따르기 때문에 그 풀칼라 영상도 어떠한 그 동영상도 충분히 재생을 해낼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한 EV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저희가 하나의 그 데모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되게 다양한 화면을 다양한 아이콘들을 띄워놓고 뭐 시계라든지 뭐 온도, 뭐 습도, 뭐 또 다양한 어떤 버튼들을 위치를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MCU로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EVM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주신다면은, 그 여기 보이시는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냉장고를 이제 그 투명으로 만들어서, 시스루로 만들어서 그 유리 부분에다가도 어떠한 이미지를 투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창고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집이나 어떤 공장에서 그 컨트롤 패널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흰색 부분이 실제 모듈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랗게 그 표시된 부분이 그 실제 이 모듈에서 빛이 나와서
벽에 투사되는 그런 컨트롤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로봇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식기세척기에 남은 시간을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식당에서 어떤 메뉴에 대해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이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DLP 프로젝션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프리폼 쉐이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투사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상관없이 투사가 가능합니다. 그 투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모양이 뭐 별표 모양이든 동그라미 모양이든 어떤 뭐 굴곡진 그런 모양이든 어떤 그 구의 형태를 갖는 모양이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프로젝션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전부 다 투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스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투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특정 조건이 됐을 때에만 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사를 하지 않을 때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매장에서 저희가 어떤 물건을 들어 올렸는데 그 물건이 들어 올림으로써 그 위치에다가 어떤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프로젝션을 해줌으로 거기에 어떤 광고 영상 같은 거를 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신발 가게에서 신발 하나를 들어 올렸는데 그 신발을 신은 어떤 모델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그런 프로모션 그런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디스플레이가 숨어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바닥에 저희가 어떤 그 워닝 시그널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어떤 그 좀 심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라 창고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거든요. 뒤에서 예를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가전 쪽에 쓰이는 예시인데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어떤 그 내용물들이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얘를 투명하게 만든 투명 유리로 이제 대체한 이런 제품들도 가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투명 유리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느 날씨라든지 뭐 어떤 요리를 하는 그러한 뭐 비디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디스플레이 빔 프로젝터를 끔으로써 그 유리가 시스루가 100% 그대로 되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심리스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에 사용되는 것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에어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시스루는 아니지만 이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종 리모컨을 어디다 뒀는지 잘 몰라서 찾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여럿이서 이 에어컨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에어컨 근처에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걸이 에어컨에다가 이 조그만하게 빔 프로젝터 모듈을 삽입을 해 넣어서 또 터치 모듈도 같이 삽입을 해 놔서 이런 식으로 에어컨을 켜거나 끄거나 또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빔 프로젝터 모듈은 굉장히 쬐끄맣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돌리게 되면은 멀리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어떤 코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식기세척기의 컨셉은 이미
출시가 되어서 이제 그 판매가 되고 있지만 여기 그 도어 아래쪽에 이 프로젝션 모듈이 달려 있어서 얘가 동작 중에는 그 프로젝션 모듈을 통해 이 플로어 바닥에 현재 남은 시간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대충 뭐 한 3, 4m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현재 남은 시간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이건 쿡탑인데요. 이 프로젝션 모듈이 이 그 싱크대 하부 쪽에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어떤 인덕션이라든지 혹은 싱크대 그 상판에다가 투사를 하면서 현재 요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요리하면 될지 그런 레시피 같은 것들을 틀어줄 수도 있고요. 또 요리를 할 때 좀 부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온도는 뭐 중불로 해라. 뭐 그다음에 타이머도 뿌려주고 뭐 한 30초 정도만 볶아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창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이게 100% 이게 로봇이 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필수적으로 사람이 가서 직접 어떤 물건을 꺼낸다든지 어떤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미리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도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천장에 미리 빔 프로젝터가 삽입이 되어 있다면 그 해당 사용자가 원하는 물품이 어디 있는지 일단 딱 빛으로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고자 하는 물품을 미리 시스템에다 입력을 한다면은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면서 바닥에 어떤 심볼을 뿌려줄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천장에 미리 프로젝터가 삽입이 되어 있다면은 어떤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차례차례 그 화살표를 가리키면서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이 위치한 곳을 또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여기에 찾고자 하는 물품이 있다라는 거를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창고에서도 해당 그 프로젝션 기술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용으로 와서 본다면은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로봇이 크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쨌건 저희 프로젝션 모듈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정용 로봇이 그냥 흰 벽에 투사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어떤 책상, 테이블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테리어적으로나 어떤 뭐 기능적인 측면으로나 전부 다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험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LP 쪽으로 좀 넘어와서 이 DLP에 대한 기술이 이쪽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DLP라는 거는 이제 TI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그 기술이고요. 패널을 의미하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 LCD랑 좀 매칭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CD 같은 경우에는 빛을 투과시키거나 투과시키지 않거나 함으로써 그 어떤 빛을 이제 그 이미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DLP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제 반사하는 타입으로 그 기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LP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활용이 되어서 그 영화관에 가 보시면은 대부분의 디지털 영상기는 다 DLP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 시네마 쪽에서부터 그 어떤 품질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형화되고 축소되어서 가정용 빔 프로젝터 혹은 뭐 AR 글라스라든지 또 핸드폰에 내장되는 그런 프로젝션 모듈 이렇게까지도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그 위쪽을 보시면 그 동전이 하나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저희 패널이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패널은 저희는 DMD라고 부르고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의 약자로 DMD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DM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예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 오른쪽에 이제 패널을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요 네모네모 격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마이크로미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이크로미러 하나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5.4 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 이런 마이크로미러들이 수십만 개 혹은 수백만 개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미징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미징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구현을 하는데 어, 그러면 얘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미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빛을 보내주는 어떤 그 광원, 백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백라이트로서 저희가 다양한 광원을 다 지원을 하는데요. 어, 그 LED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가운데 우측을 보시면은 RGB LED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우측에 있는 레이저 광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우측에 있는 그 램프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광원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파장대로 이것을 나누어서 본다면은 UV부터 그 적외선, 근적외선까지도 저희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도 쓰이지만 저희가 뭐 이 UV 쪽으로 가게 되면은 리소그래피나 3D 프린팅 쪽에도 DLP가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 적외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뭐 어떤 물질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3D 스캐닝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했던 새로운 EV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 0.16인치 NHD 패널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요게 저희가 만든 그 소형 그 저전력 MCU MSP M0를 사용을 해서 이 비디오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해상도 자체는 NHD라서 640에 360 해상도를 갖게 되고요.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게 만든 사이즈다 보니까 20루멘을 낼 수 있도록 현재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적으로는 뭐 100루멘까지도 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그 방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루멘까지만 기본 구조로서는 20루멘까지만 낼 수가 있고요. 이 방열 구조, 그러니까 히트싱크나 팬 같은 경우를 추가로 더 붙여 주셔야만 100루멘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EVM이 이제 곧 TI.com에 릴리즈가 될 계획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자체가 이 명암 카드의 절반 정도 사이즈로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 왼편에는 그 회로부가 있고요. 우측에는 옵틱스라고 해서 그 광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부와 광학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로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MCU가 존재하는데 이 MCU가 하는 역할은 이 어떠한 모양으로 뿌려질지 어떠한 그 비디오를 뿌려질지 이런 것들을 MCU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CU가 몇 번째 픽셀에 뭐 레드는 뭐 255, 블루는 100, 그린은 50 이렇게 해당 픽셀에 해당 RGB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브릿지 IC가 요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읽어가지고 비디오 프레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IC가 비디오 신호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DLPC 3421이라는 저희 패널 컨트롤러로 비디오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럼 저희 이 DLP 디스플레이 컨트롤러가 이 비디오 신호를 받아서 저 DLP160CP라는 저 패널을 드라이빙 하게 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싱크를 맞춰서 DLPA 2005라는 이 LED 드라이버가 이 RGB 광원을 이 싱크에 맞춰서 동작을 이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비디오 신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부와 광학부는
보통 플렉스 케이블로 연결을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광학부 안에는 당연하겠지만 저희 패널, 그리고 광원, 그리고 요 사이를 이어주게 되는 각종 렌즈류들, 그 다음에 프리즘, 그 다음에 이러한 렌즈나 프리즘, 이런 패널들을 이제 감싸는 메카니컬 기구부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TIA 컴포넌트들은 패널인 DLP160CP, 그리고 패널 컨트롤러인 DLPC3421, 그 다음에 LED 드라이버 겸 PMIC인 DLPA2005, 그 다음에 비디오 신호를 설정을 할 수 있는 MSP-M0,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좌측에 있는 저 일렉트로닉스는 저희가 레퍼런스 디자인으로서 제공을 드리고, 이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이밸류에이션 모듈이 곧 TI.com에서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레퍼런스 디자인으로서 EVM을 출시는 하고, 그게 DLP160CP로서 제공은 이제 할 예정이지만요. 저희가 이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또 다른 해상도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0.16인치이더라도 해상도가 더 낮은 QNHD 해상도나 혹은 와이드 VG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패널과 패널 컨트롤러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레퍼런스 디자인에 있는 구성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0.16인치 이 EVM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뭐 하나씩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그 가운데에 보이시는 MSP M0, 요게 어떤 픽셀에 어떤 RGB 값을 넣을 건지 이러한 것들을 다 관장하는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중앙 MCU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 SSD 1963이라고, 얘가 그 MCU가 신호를 보내면은 얘가 그 메모리에 해당 RGB 정보를 다 담고 있다가 그 RGB 정보를 기반으로 비디오 신호를 만들어서 좌측에 있는 DLPC3421로 비디오 신호를 쏴주게 됩니다. 이 비디오 인터페이스는 여기서는 RGB 패럴렐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RGB 패럴렐 그 비디오 신호를 받은 DLPC3421은 얘가 DLP 컨트롤러거든요. 얘가 저희 패널 DLP160CP를 드라이빙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이런 구성으로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저희 명암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처음에 파워를 넣어줘야 되는데 USB-C 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USB-C 포트를 이용해서 파워를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원을 켜주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이제 보이신 바와 같이 어떤 데모 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드는 SD카드 모드라고 해서 SD카드에 일단 컨텐츠들을, 일단 아이콘이라든지, 일단 그림 파일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파일들을 미리 담아놓고 SD카드에 있는 거를 로드해서 패널로 뿌려주는 모드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거를 읽어서 뿌려주는 모드가 있는데, 이게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약간 다른 점은,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거는 그 DLP 컨트롤러가 그 하나의 그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DLP 컨트롤러 옆에 붙어 있는 그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이미지 영상을 올린 게 있다면 그거를 불러서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서 SD카드 리더기에 넣어서 PC에서 바로 이미지 영상을 다운받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이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어떤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펌웨어를 저희 전용 툴을 이용해서 펌웨어를 빌드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펌웨어를 플래시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 게 또 다른 툴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을 한다 하시면은 두 번째는 잘 사용을 하게 되시지는 않지만 어쨌건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서 저희가 제공은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컨트롤 패널 이제 데모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SD 카드에서 아이콘 몇 개를 읽어와서 아이콘 1은 뭐 우측 상단에 배치하고, 뭐 아이콘 2는 우측 하단에 배치하고, 아이콘 3은 뭐 중앙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케이스를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어떤 데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세 번째 모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시간으로 어떤 그 비디오 영상을 받아서 뿌려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MCU나 저 브릿지 IC가 비디오 신호에 그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 DS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에서 비디오 신호를 넣어주면은 이 외부에서 넘어온 DSI 그 비디오 인터페이스가 곧바로 DLPC로 연결이 되면서 DLPC가 이 비디오 신호를 받아서 저희 패널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요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 모드는 저희 패널에 이 푸시 버튼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이 모드를 바꿔가면서 해당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EVM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소스 코드도 제공을 드리고요. 그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유니플랫이라는 툴도 당연히 TI.com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JTAG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디버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저희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라는 툴도 있고요. 이 툴도 마찬가지로 저희 TI.com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직접 빌드하시고 디버깅도 하시고 다운로드도 하시고 하면서 저희 EVM EVM 모드를 직접 좀 개발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UART 커뮤니케이션을 또 열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뭐 UART를 통해서 뭐 컨텐츠 뭐를 재생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1번 아이콘 이미지를 뭐 좌표 뭐 30 바이 50부터 이렇게 채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스캐시 명령어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좌우 반전을 하라든지 상하 반전을 하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명령어들을 보낼 수가 있는데 손쉽게 UART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 큰 불편함 없이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VM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가격은 이제 현재로서는 96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암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저희가 보드를 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광학 엔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조금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EVM에 대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스케매틱, 레이아웃, 또 테크니컬 도큐멘트들을 다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광학 엔진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싶다. 혹은 이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 때 외주를 맡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든지 광학 엔진 제조사라든지 좀 외부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TI.com에 이러한 업체들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다운 받으시면 이런 업체들이 어떠어떠한 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기구만 하게 될지, 아니면 뭐 광학부까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디자인까지만 할지, 혹은 뭐 디자인도 하고 디버깅하고 양산까지 지원해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다 그 엑셀 파일에 나와 있거든요. 해당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은 개발하기가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데모가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린 이 0.16인치 저 EV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EVM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게 굉장히 쬐끄만 사이즈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폼이고 그
얘가 시밀리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켜지면서 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기술의 장점을 발휘를 하게 되므로 네,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냉장고에 사용될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에어컨 쪽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사되는 거리에 따라서 또 광학 디자인에 따라서 그 사이즈는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고,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그 모양에 맞게 프리폼 타입으로 뿌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DLP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LP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고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I에서 DLP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박선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DLP를 이용해서 자동차에서 이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문을 열 때 이 바닥에 어떤 로고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순히 어떤 고정된 스태틱 이미지가 아니라 동적인 영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저희 DLP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형태를 저희 회사에서는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일단 저희 DLP를 사용해서 이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 무엇인지, 유즈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DLP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저희 실제 개발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저희 TI가 어떤 자료들을 제공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모티브에 쓰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나타낸 장표입니다. 오른쪽 위에부터 시계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이 컴팩트 AR 허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TFT LCD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 DLP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팩트 AR 허드도 저희 DLP를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퓨처 HD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한 허드와 다른 점은 허상거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게 한 가지 차이점이고요. 대신에 되게 넓은 이미지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클러스터에서 어떤 속도를 보거나 기타 다른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클러스터에 있는 정보들을 이 윈드실드 쪽으로 올려서 조금 더 이 윈드실드를 좀 크게 쓸 수 있고 또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좀 내려다보는 거를 조금 덜 내려다보는 상황에서도 해당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이 사이드 램프 쪽이나 이 도어 패널 쪽에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 웰컴 라이트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어서 뒤에 장표에서 하나씩 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있는 것도 이제 또 다른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사이드 램프 쪽에 장착되는 것은 아니고, 이 리어 램프 쪽에 장착이 돼서, 어떤 자동차가 후진을 할 때 보행자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테리어 라이팅이나 트랜스페어런트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피처 HD 같은 경우에는 이 윈실드 쪽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트랜스페런트 윈도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 본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승객이나 같이 옆에 탑승한 동승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사이드 윈도우 쪽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DLP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나오는 곳은 모두 다 DLP가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자동차 헤드램프 같은 곳에도 저희 DLP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헤드램프에 저희 DLP가 이용이 돼서 출시된 자동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예전에 있어 왔던 또 최근까지도 이 그라운드 라이팅 혹은 이 퍼즐 램프라고 하는 제품들을 보면은 보통 이 고정된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컬러가 아니라 어떤 단색, 뭐 파란색이라든지 또 흰색이라든지 이렇게 단색으로 구현이 된 이미지들만 구현이 가능했었고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 DGP, 그러니까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DLP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고정된 영상뿐만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RGB 3개의 컬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종류의 색상을 유저가 원하는 색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심플하게는 빔 프로젝터가 이 빔 프로젝터 사이드 미러 쪽에 장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예제가 있는지는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켓 트렌드가 기존에는 이 스태틱 프로젝터가 스태틱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왔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고정된 이미지다 보니까 좀 활용 용도가 그렇게 이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DLP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고안을 하게 되었고, 실제 아래 하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차가 후진을 할 때 어떤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에게 어떤 그 워닝 시그널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차가 멈췄을 때 뭐 보행자나 아니면 자전거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기 전에 이 자동차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시그널을 미리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클트 페더스트리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측에 있는 거와 같이 어떤 그 자동차가 어떤 움직이는 어떤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션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자동차 회사의 어떤 로고라든지 어떤 엠블럼이라든지 혹은 유저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한 그 로고를 어떤 경우라도 다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유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해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로고 프로젝션인데 이게 단순히 저희가 합성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차에다가 그 프로젝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자동차에 뭐 어떤 그 운전자가 다가갔을 때 혹은 멀리서 자동차 문 열린 키 그 버튼을 리모컨으로 이제 눌렀을 때 이러한 웰컴 메시지 같은 것들을 띄워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어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가 멈추고 시동이 꺼졌을 때 이제 조만간 그 운전자가 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행자가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일단 워닝 시그널을 미리 보내줄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후진할 때도 워닝 시그널을 내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차에 장착을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지 저희가 직접 차에다가 설치를 해서 촬영한 영상이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어떤 감을 잡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을 이제 DLP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기능들 혹은 어떤 성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이제 왼쪽에 있는 그 키 피처 앤 베네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희는 파워만 들어가면은 그 즉시 원하는 컨텐츠를 바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한 100에서 200mm 그 안쪽으로 바로 원하는 콘텐츠가 재생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콘텐츠라고 함은 어떤 정지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쪽으로 움직이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에서 어떤 커맨드도 없이 단순히 어떤 파워만 공급이 되면은 곧바로 사전에 정의된 유저가 사전에 프로그램한 그 순서로 해당 콘텐츠들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실히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메인 이슈라든지 혹은 그 기기 간 통신, 뭐 캔이나 이더넷 같은 포트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전이라도 단순하게 전원만 인가되면은 바로 콘텐츠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비디오를 받아서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로컬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그 컨텐츠를 불러다가 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들은 추후에 OTA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많은 티어 1들 혹은 이제 OEM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밝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에는 두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2인치 패널을 사용하느냐 혹은 0.3인치 패널을 사용하느냐 요거로 갈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이 패널이 클수록 해상도도 더 높고 더 높은 밝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3인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200루멘까지 낼 수가 있고요. 이제 RGB를 사용할 경우에는 130루멘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0.2인치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를 사용하면 100루멘까지 그리고 RGB를 사용하면 60루멘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러한 그 밝기는 광학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 전류 세기를 사용하느냐, 이 광원을 얼마나 많이 드라이빙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DLP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TFT LCD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패널을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RG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W를 가지고 최대 40루멘까지 낼 수가 있고요. 화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1.5W만 소모해도 이제 50루멘까지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 이제 매 순간 켜져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보통 웰컴 라이트처럼 이제 그 운전을 하기 전에 잠깐 동안만 켜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파워 소모량이 적은 거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DLP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TI는 이 반도체만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떤 LED라든지 혹은 이 광학 엔진이라는 거가 별도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ED에서 빛이 나와서 각종 렌즈들을 통과하고 뭐 프리즘을 통과하고 DLP까지 빛이 와서 이제 DLP에서 이제 빛이 맞고 반사가 되어서 이 투사 렌즈로 나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TI가 관장하는 그 패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렌즈라든지 프리즘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구물이라든지 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드파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서드파티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리스트를 갖추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DLP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작 온도 범위는 되게 넓습니다.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FPGA 방식의 이 플래시 메모리 로드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FPGA가 이 저희 패널을 컨트롤하는 패널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팅을 하게 되면 플래시 메모리에서 어떤 그 정보를 읽어와서 그 영상 정보를 패널 쪽으로 쏘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싱크를 맞춰서 이 광원, LED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신호를 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그 장점은 별도의 외부에 그 비디오 프로세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영상 신호를 미리 플래시 메모리 저장을 해 놓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서 비디오 신호를 만들어서 이 전송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 프로세서를 생략할 수 있어서 이 코스트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사이즈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이 파워 컨섬션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FPGA 타입은 단순히 그 플래시 메모리에서 저장된 것만 로드해서 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영상을 뿌려줄 수는 없고요. 정말로 실시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FPGA가 아닌 다른 타입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EVM을 가지고 있는데요. EVM 사이즈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EVM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저희 EVM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어떤 도어라든지 혹은 이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런 곳에 장착되기에 충분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까지의 되게 넓은 동작 그 온도 범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최대 5만 시간 이상의 동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LP 기술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미 양산되어서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안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패널 사이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가 0.2인치 패널이고 또 하나가 0.3인치 패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게 0.37인치 패널인데요.
이 각각 패널마다 낼 수 있는 그 광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를 얼마만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하시는 대로 패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GB보다는 이 화이트가 이 광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정말 높은 광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화이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효율이 조금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RGB 풀 컬러를 구현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광량을 일부 포기하고 일부 감수하고 RGB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을 구현을 할 때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이 방금 전에는 패널 사이즈대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패널은 광량에 비례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패널을 떠나서 이 실시간성이 필요하느냐 아니면은 이 그래픽 프로세서를 생략하고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을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도 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장표고요. 왼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그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일단 파워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재생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그 어떤 통신 라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파워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캔이나 이더넷 이런 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이 안정성인 측면에서도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파워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0.3인치 패널이나 0.2인치 패널 양쪽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 플레이백에 대해서는 저희 FPGA를 사용하거나 혹은 MC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시든 간에 외부하고 인터페이스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센터 ECU에서 컨트롤을 할 수는 없는 그러한 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 있는 옵션을 가장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왼쪽에 있는 옵션과 동일하지만 여기에는 FPGA나 MCU의 그 추가로 또 별도의 MCU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MCU가 추가로 붙게 되면은 이 캔이라든지 이더넷이라든지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살림으로써 이 자동차 센터에 있는 ECU에서 어떤 원하는 커맨드를 보내줬을 때 그 커맨드대로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번 영상을 재생을 하고 뭐 3번 영상을 재생을 하고 4번 영상을 재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커맨드를 실시간으로 날리게 되면은 그 실시간으로 날라오는 그 커맨드를 받아서 그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플레이백 이 패널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FPGA가 사용되거나 혹은 이 ARM 코어텍스 베이스 MCU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구성에 대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개의 옵션은 전부 다 이 플래시 메모리에 그 컨텐츠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어떤 원할 때 이 플래시 메모리에서 비디오 정보를 로드해서 이제 패널로 스트리밍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었는데요. 실제로 어, 실시간성을 필요로 할 수도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실제 커스터머에 따라서 실시간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는 타입도 이런 옵션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같은 패널 컨트롤러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DLPC 120이라는 이 ASIC 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24비트 RGB 비디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때의 장점은 리얼타임으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받아가지고 어떤 실시간적인 영상 뿌려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말인즉슨 외부에서 그 그래픽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픽 프로세서가 실시간으로 비디오 신호를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인터페이스 또한 갖춰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전 장표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장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패널 컨트롤러로서 FPGA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제 MCU를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하나하나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PGA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노어 플래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높은 이 노어 플래시를 사야만 하고요. 그리고 FPGA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FPGA에 어떤 커맨드를 넣어주기 위해서 외부의 MCU를 별도로 하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FPGA 왼쪽에 좌측에 MCU가 있어서 이 MCU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뭐 캔이나 이더넷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MCU가 외부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저희 그 DMD를 컨트롤하는 패널 컨트롤러는 FPGA를 사용을 함으로써 노어 플래시에서 컨텐츠를 로드해서 스트리밍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서 다음에 설명드릴 게 저희가 MCU 방식의 솔루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MCU 방식은 현재 이 장표에서 보이시는 MCU와 FPGA를 하나로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ARM 코어텍스 베이스드 AM263X 다이렉트 드라이브 DMD 컨트롤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AM263X라는 요 MCU를 팔게 되는데요. 저희 TI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MCU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PRU가 있어서 패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캐패빌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자체가 어떤 MCU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DLP를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MCU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셔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올릴 수가 있고, 또 MCU이기 때문에 어떤 뭐 캔이나 이더넷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PGA 하나를 쓰고 또 외부에 MC 하나를 별도로 더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된 AM263X 디바이스 하나를 쓰시는 게 어떤 코스트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어떤 공간상, PCB 어떤 공간상의 효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좀 권장을 드리는 그러한 구성이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FPGA 기반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로 노어 플래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저희가 AM263X 디바이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외부에 노어 플래시가 아닌 낸드 플래시나 혹은 eMMC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더 큰 용량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큰 장점으로 가지는 그러한 시스템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요 보드가 실제 저희가 제작한 EVM이고요. 요 EVM은 저희가 곧 판매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이 DLP가 가지는 어떤 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 오토모티브로 이 판매를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요. 이게 실제로 자동차에 쓰여서 양산이 된 거는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링컨
그 자동차에, 그 포드사의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서 최초 적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되게 많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헤드라이트에 장착이 되어서 많이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성에서는 많이 안심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는 드물게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패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100% 100%그 진공 포장을 한 그러한 패키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그 동작 수명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펫 문서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맞춰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양산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떤 해상도라든지 밝기, 효율, 그다음에 명암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헤드라이트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저희 DLP가 아주 적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개발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느냐? 가장 먼저 개발 보드, 저희 이밸류에이션 모듈, 줄여서 EVM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EVM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퍼포먼스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구매하는 부분도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패널 사이즈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고 또 다른 밝기를 갖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커머셜 그레이드 이제 EVM인데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DLP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관을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빔 프로젝터의 절반 이상은 저희 DLP 기반의 빔 프로젝터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쪽에서 파생된 그러한 기술들이 이런 소규모 되게 작은 사이즈의 빔 프로젝터에도 많이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종으로서 저희가 또 이렇게 EVM을 만들어서 TI.com에 릴리즈를 하게 되고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는 이제 NHD 사이즈부터 이제 최대 4K 사이즈까지 전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을 하실 때 이러한 그 스케매틱이라든지 혹은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테크니컬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그 TI.com에 올라와 있고 그 좌측에서 말씀드렸던 EVM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PCB 레이아웃이라든지 스케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든지 이 옵티컬 모듈 메이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다 이렇게 직접 만드시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드 파티들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TI.com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LP OMM 서치, DLP 옵티컬 모듈 메이커 서치라고 하는 저 부분이 있는데요. 저 부분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어떠한 광학 엔진 제조사들이 있는지 또 그러한 광학 엔진 제조사들이 보유한 엔진들, 광학 엔진들은 어떠한 스펙을 가졌는지 또 그러한 그 광학 엔진 제조사들의 어떤 컨택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총망라되어 있고요. 같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서드 파티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광학엔진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해당 업체의 그 리스트를 TI.com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TI.com에 들어오셔서
해당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EV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0.3인치 EVM 그리고 0.2인치 EVM을 TI.com에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0.3인치 EVM 같은 경우에는 864-480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풀 컬러가 당연히 지원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GA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2기가비트의 그 노어 플래시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가격은 699불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0.2인치 기반의 E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8에 330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풀 컬러 혹은 완전히 그 화이트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제품 두 가지를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VM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FPGA 기반만 있지만 저희가 이제 조만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ARM 베이스드 MCU를 사용한 그 EVM을 곧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EVM 같은 경우에 eMMC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큰 메모리 사이즈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점을 한번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VM 같은 경우에는 499불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머리입니다. DLP 오토모티브 프로덕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 다이나믹 그라운드 프로젝션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어떤 로고를 뿌릴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워닝 시그널을 내줄 수도 있고, 또 이 운전자가 원하는 영상 혹은 뭐 스태틱 이미지들을 풀 컬러로 커스터마이즈한 영상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고, 또 저희가 이 암코텍스 베이스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해당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L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영화관에서도 사용이 될 정도로 이 기술적으로 많이 그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되게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사용이 되는 만큼 어떤 그 사용함에 있어서의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개발을 시작을 하신다 하실 때 저희 EVM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해당 회로도라든지 레이아웃 또 되게 다양한 그 테크니컬 그런 문서들이 이미 TI.com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서드 파티들도 다양하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작한다 하실 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완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